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마켓식스에서 섹터별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랑 화이트로 좀 매치가 되네요. 지금 동조화되는 건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상기후나 뭐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식량 위기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섹터 또 가져오셨죠? 네, 계속적으로 제가 곡물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아무래도 곡물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났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카고 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쟁 이후에 5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주요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뭐 주요 수출로인 흑해 항구도 이제 봉쇄가 되면서 수출되지 못한 우크라이나산 곡물만 하더라도 2,200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뭐 저장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겨울 파종까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급에 대해서는 장기화될 것으로 이제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가뭄이라든지 홍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올해는 라니냐로 인해서 북미에서 특히 폭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력 문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생산량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4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겨울밀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도 이제 밀 생산량이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인도 같은 뭐 주요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안보를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밀에서 파묘를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는 쌀에 대한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의 대체제다 보니까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생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 다 시뻘겋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유일하게 또 올랐던 종목이 한 종목 있다고 또 짚어주셨네, 저한테. 이게 앱 하비스트였습니다. 어떠한 뭐 시장을 이길 만한 호재가 있었나요? 시장이 이길 만한 호재라기보다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가 메리트가 좀 반영이 된 거죠? 앱 하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관련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에그테크 스마트팜 분야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나스닥에서 상장된 종목이다라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농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보시게 된다면 농사와 기술을 연결을 지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닐하우스 같은 대형 온실에서 이제 센서라든지 로봇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이제 최첨단 기술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 공급 불균형에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흙이 아니라 수경 재배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물이 90% 정도 이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 수확량은 약 30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폭염 사태라든지 아니면 곡물 대란의 안정적인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주력 제품이 유기농 토마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유기농 시장이 연평균 8%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사람들이 이제 건강 관련해가지고 크게 관심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일단 뭐 이런 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 관련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팜 시장에 빅테크 기업이 투자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25%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농장을 개방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전체로 공개를 했고 그리고 품종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매출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순손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부터 각 농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4개 공장을 완전 가동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주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굉장히 크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뭐 부채라든지 조달 비용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뭐 미래 먹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호흡하셔야 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하락했던 곡물 가격 급등 관련주 안에서 유일하게 올랐던 에파비스트 앞으로 좀 모멘텀과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샘표 같은 이런 곡물 가격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우리 팀장님의 탑픽이 또 있을까요? 전 이지홀딩스라는 종목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른 사료 곡물 섹터보다 호발로 이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나요? 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뭐 팜스토리나 이지바이오 관련된 지주회사 보니까 업황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베이스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 매출이 2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1,000억 원대인데 전년 대비해서 100% 넘게 증가를 했었는데 시가총액만 3,000억 원대로 이제 PER이 0.5배, 0.6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는 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 매수가는 4,650원에서 4,87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선 8,000원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곡물 가격 급등 수혜주 짚어보셨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에파비스트, 국내 증시에서는 이지홀딩스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식스 함께 하셨던 분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